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집착에 시달리며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인 김할머니는 무릎 통증과 자식들의 독립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집, 건강, 가족과의 시간은 이제 점차 멀어져만 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인데 이 불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 형태도 이름도 소유도 결국 사라진다.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며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 지혜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고 노후를 평화롭게 맞이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례 속에서 공감을 느끼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실천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세요. 김할머니의 사례에서 건강 문제는 그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져 외출이 어려워졌고 이를 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 이상으로 건강이라는 소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공의 지혜는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며 이를 붙잡으려는 집착이 고통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김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일 아침 10분간 창가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내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이는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연습이었습니다. 3개월 후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 고통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평온을 찾았습니다. 시니어로서 건강 변화가 두렵다면 매일 5분간 손을 펴며 이 몸도 변하는 자연의 일부라고 느껴보세요. 이는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5세 박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지만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원에서 작은 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실천으로 우울감이 줄어들었고 가족은 그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이 가벼워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현실적인 위로임을 증명합니다. 집과 재산에 대한 집착도 노후를 힘들게 합니다. 72세인 최할머니는 40년간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며 집이 너무 커졌고 유지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집이 나를 지탱해왔다는 생각에 마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형태도 이름도 결국 사라진다고 하시며 물질적 소유가 영원하지 않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최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집을 둘러보며 이것도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이후 집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이웃과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가벼워졌고 작게 이사한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니어로서 집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이 크다면 매주 한 번 물건을 정리하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다짐해보세요. 이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또 다른 사례인 68세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저축한 돈을 잃을까 봐 불안해했지만 돈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투자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추억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도 노후의 큰 고민입니다. 70세인 정할머니는 자식들이 결혼해 떠난 후 내가 더 필요 없다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고 자식들의 전화도 뜸해지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하시며
가족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식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화상통화를 통해 소식을 확인하는 데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착이 줄어들고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로서 가족에 대한 집착이 크다면 매일 5분간 그들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라고 되뇌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사례인 67세 이할아버지는 딸이 결혼 후 자주 연락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지만 딸의 삶은 그녀의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편지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오히려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가족 갈등을 해소하는 데 유용함을 증명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것도 노후를 괴롭게 합니다. 74세인 박할아버니는 젊은 시절의 실패와 자식과의 다툼을 잊지 못해 매일 후회를 곱씹었습니다. 그때 더 잘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하시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할아버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적고 현재의 작은 기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나누는 대화나 아침의 햇살에 마음을 두었고 점차 후회가 줄어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니어로서 과거에 집착이 크다면 매일 10분간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만 있다고 호흡하며 되뇌어 보세요. 이는 과거의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인 71세 윤할머니는 자식과의 오랜 갈등을 떠올리며 괴로웠지만 그것도 이제 떠날 때라는 깨달음으로 용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자식과 화해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내면의 자유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 공의 지혜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노후를 살아가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김할머니는 건강, 최할머니는 집, 정할머니는 가족, 박할아버니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유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합니다. 시니어로서 이 지혜를 실천하려면 매일 작은 순간에 집중하며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되뇌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례들은 공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며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희망으로 전합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노후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노후는 새로운 인연과 관계를 통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69세인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난 후 집이 적막해지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았던 터라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많은 시니어가 겪는 현실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 형태도 이름도 소유도 결국 사라진다,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며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 지혜를 통해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법을 알아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을 느끼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실천 방법을 탐구해보세요. 이 과정은 노후의 외로움을 채우고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사례에서 가족에 대한 집착은 외로움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매일 전화하며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뜸해지자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공의 지혜는 모든 관계도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며 과거의 모습을 고집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10분간 창밖을 보며 자식들이 행복하길 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어르신들과 차 마시는 모임을 시작했고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니어로서 가족에 대한 집착이 크다면 매일 5분간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는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6세 박할머니는 손주들이 자주 오지 않자 불만을 품었지만 손주들의 삶도 그들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손주 사진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빌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이 줄어들고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사례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인연이 열린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71세인 김할아버지는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다른 친구들과도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마음을 붙잡고 지냈지만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형태도 이름도 결국 사라진다고 하시며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김할아버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을 인정하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니어로서 친구나 이웃에 대한 집착이 크다면 매주 한 번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또 다른 사례인 68세 정할머니는 이웃과의 작은 다툼에 집착해 외출을 꺼렸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시작했고 점차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관계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조화가 찾아온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함을 증명합니다. 고립을 극복하려면 작은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70세인 윤할머니는 자식들이 멀리 사는 탓에 외로움을 느꼈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은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하시며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윤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새로운 만족을 찾았습니다. 시니어로서 고립이 두렵다면 매달 한 번 지역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이는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외로움을 채우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7세 최할아버니는 혼자 지내다 노인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수 만든 나무 상자를 나누며 이웃과 가까워졌고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고립을 벗어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 관계에서의 갈등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73세인 이 할아버니는 가족과의 다툼에 마음을 붙잡고 지냈습니다. 특히 손주 돌봄 문제로 자식과 의견이 달라 불화가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하시며 갈등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할아버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다툼을 잊고 화상통화로 소식을 묻는 데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식도 자연스럽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시니어로서 갈등이 크다면 매일 5분간 상대의 행복을 빌며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이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9세 장할머니는
이웃과의 소소한 다툼에 집착했지만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깨달음으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을 건네며 관계를 복구했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갈등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조화가 찾아온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관계의 자유를 가져오는 데 유용함을 입증합니다. 공의 지혜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할머니는 가족 박할머니는 손주 김할아버니는 친구 윤할머니는 이웃 이할아버니는 갈등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관계가 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합니다. 시니어로서 이 지혜를 실천하려면 매일 작은 인연에 집중하며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되뇌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례들은 공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며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희망으로 전합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노후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인연을 열어가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노후는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68세인 김할머니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일에 치여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기에 이런 여유가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많은 시니어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 형태도 이름도 소유도 결국 사라진다.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며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 지혜를 통해 취미와 자기 표현의 가치를 알아보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법을 탐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을 느끼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실천 방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이 과정은 노후의 활력을 불어넣고 평화로운 나날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사례에서 시간에 대한 집착은 그녀를 막막하게 했습니다. 퇴직 후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내가 더 이상 가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공의 지혜는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즉 시간이나 역할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며 과거의 모습을 붙잡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김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고 완성한 그림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로서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두렵다면 매주 한 번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과거의 역할에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5세 박할아버니는 음악을 배우며 퇴직 후에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그는 플루트를 연습하며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다짐했고 이웃과 함께 연주회를 열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취미가 새로운 가치를 열어준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도 노후를 풍요롭게 합니다. 70세인 정할머니는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없었지만 퇴직 후 집에만 있자 심심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형태도 이름도 결국 사라진다고 하시며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식물을 보며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차 정원을 확장해 이웃과 꽃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과의 교감을 즐겼습니다. 시니어로서 자연과 거리가 멀었다면 매달 한 번 화분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세요. 이는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마음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또 다른 사례인 67세 윤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자연이 새로운 만족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노후의 즐거움을 더하는 데 유용함을 증명합니다. 창의적인 표현은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72세인 최할아버니는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며 퇴직 후 방에만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하시며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할아버니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목공 예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며 손끝에서 나오는 창작물이 마음을 채웠고 완성품을 선물로 주며 이웃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한계를 내려놓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니어로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매달 한 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9세 장할머니는 뜨개질을 배우며 손주를 위한 담요를 짰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깨달음으로 작업에 몰두했고 이웃의 칭찬을 받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사례는 창의성이 자신감을 주는 것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노후의 만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 배우는 태도는 노후를 풍성하게 합니다. 71세인 이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심심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하시며 새로운 경험을 권장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컴퓨터 수업에 등록해 이메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손주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고 이웃과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의 한계를 내려놓고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로서 배우는 것이 어렵다면 매주 한 번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이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또 다른 사례인 66세 김할아버니는 요리를 배우며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깨달음으로 실험적인 요리에 도전했고 이웃 초대에 성공하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는 태도가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노후의 활력을 더하는 데 유용함을 입증합니다. 공의 지혜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김할머니는 그림, 박할아버니는 음악, 정할머니는 정원, 최할아버니는 목공, 이할머니는 기술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합니다. 시니어로서 이 지혜를 실천하려면 매일 작은 창작에 집중하며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되뇌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례들은 공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며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희망으로 전합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노후에 평화와 활력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노후는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인 박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난 후 집에만 있으면서 삶의 목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터라 혼자 남겨진 시간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많은 시니어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 형태도 이름도 소유도 결국 사라진다.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며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 지혜를 통해 봉사와 기여의 가치를 알아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드는 법을 탐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을 느끼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실천 방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이 과정은 노후의 공허함을 채우고 평화로운 나날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할머니의 사례에서 가족에 대한 집착은 공허함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매일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과거의 역할을 붙잡았지만 연락이 뜸해지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의 공의 지혜는 모든 것은 본질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며 과거의 모습을 고집하는 것이 공허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동네 노인회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고 점차 이웃 어르신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을 돕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로서 공허함이 크다면 매달 한 번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는 과거의 역할에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7세 김할아버니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어 우울했지만 지역 청소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쓰레기를 줍는 동안 이웃과 인사를 나누었고 삶의 만족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봉사가 새로운 의미를 준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작은 행동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71세인 정할머니는 건강이 약해지며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지만 집에만 있자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형태도 이름도 결국 사라진다고 하시며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집에서 손수 만든 쿠키를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물이 이웃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그녀는 타인을 돕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회적 연결을 즐겼습니다. 시니어로서 기여가 어렵다면 매주 한 번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나누세요. 이는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마음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또 다른 사례인 69세 윤할아버니는 정원에서 기른 꽃을 병원에 기부하며 기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깨달음으로 꽃을 돌보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여가 새로운 기쁨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노후의 풍요를 더하는 데 유용함을 증명합니다. 다른 세대와의 교류는 노후를 풍성하게 합니다. 72세인 최할아버니는 손주들과의 시간이 줄어들며 외로움을 느꼈고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처님은 그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하시며 집착을 내려놔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최할아버니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웃음을 찾았고 교사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대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만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로서 세대 차이가 두렵다면 매달 한 번 어린이와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다양한 관계를 열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8세 장할머니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뜨개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깨달음으로 젊은이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덜었고 칭찬을 받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사례는 세대 교류가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사회적 만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73세인 이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활동이 줄었지만 집에만 있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본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하시며 새로운 시도를 권장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동네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포스터를 붙이며 이웃과 협력한 결과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시니어로서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매주 한 번 지역 활동에 나서 보세요.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또 다른 사례인 70세 김할아버니는 노인회에서 봉사 일정을 짜며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깨달음으로 책임을 즐겼고 이웃의 존경을 받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회활동이 자존감을 주는 것을 보여주며 공의 지혜가 노후의 의미를 더하는 데 유용함을 입증합니다. 공의 지혜는 타인을 돕는 도구입니다. 팍할머니는 아이들, 김할아버니는 청소, 정할머니는 쿠키, 윤할아버니는 꽃, 최할아버니는 농사, 이할머니는 환경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여를 찾으라고 합니다. 시니어로서 이 지혜를 실천하려면 매일 작은 도움에 집중하며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되뇌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례들은 공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며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희망으로 전합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노후의 평화와 의미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타인을 돕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